안녕하십니까, 시골밥장사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시골밥장사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제목은 보세요. 나음보다 다름.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님하고 카카오 공동대표인 조수용 대표가 같이 만든 책입니다. 나음보다 다름이 무슨 내용이냐면 차별성에 관한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 같은 시골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애플과 같은 대기업과도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르니까 우리 집에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르니까 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고요. 우리 식당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점이 과연 우리 식당에 그 손님들이 오게 되는 명분이 되는가? 그럼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집에 와서 먹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르면 되는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리 사막에 스프링복이라는 사냥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작게는 20, 30마리씩 몰려다니다가 계절이 바뀔 때는 뭐 몇천 마리씩 이렇게 뭉쳐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사냥들이 풀을 먼저 다 먹고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더 빨리 달린대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경쟁이 돼서 나중에는 그 목적의식도 잃어버린 채 계속 달리기를 위한 달리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막다른 절벽 같은 데서 뭐 통째 이렇게 공멸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추구하더라도 뭐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이런 이론적인 바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필터와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서 그걸 손님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 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해라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맥도날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맛으로 승부하는 집입니까? 맛으로 승부하는 햄버거 집이에요?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 집보다 맛있는 햄버거는 뭐 얼마든지 세고 셌다, 나라도 더 맛있게 만들겠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맥도날드는 처음부터 햄버거 집이지만 햄버거의 맛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의 차별성은요, QSCNV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Q는 퀵, 빠르게, S, 서비스, 친절하게, C, 클린,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 밸류, 가치.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만한 만족감을 주는 것. 이 차별화를 가지고 맥도날드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햄버거 체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맥도날드가 처음부터 나는 맛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내겠다는 식으로 덤볐으면 아마 지금의 맥도날드는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나음, 뭐 어떤 좋은 것보다는 다름을 추구하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익숙함에 다름을 얹으래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흑인들의 얼굴을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분을 못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템플릿가 없어서 그렇대요. 템플릿이 뭐냐면요, 기본적인 형태, 형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것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얼굴은 잘 구분하지만 서양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추구하더라도 이 익숙함에 다름을 얹어서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타 500 있잖아요. 비타 500이 처음 출시됐을 때 이 기본적인 형판을 어디에다 갖다 댔냐면요, 바카스에다 댄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음료수에다 댔으면 이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연강장제지만 젊다는 그 이미지, 좀 더 천연이라는 이미지, 이런 것으로 비교 상대를 삼았기 때문에 이 바카스가
비타500이 다름을 확실히 구분해낼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했다. 그래서 익숙함에 다름을 얹어라.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그럼 어떻게 다름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요것도 또 세부적으로 한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경쟁력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첫 번째는 저가격으로 승부, 두 번째는 가성비, 세 번째는 어떤 특별한 기능, 네 번째는 전체적인 품질, 다섯 번째는 명성. 요 5가지를 가지고 차별성을 만들어라 이 얘기인데, 제가 쉽게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오지만 시급업장사는 식당을 하니까 이걸 만약 식당 쪽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한다면 저가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사실 할 수 있는 차별성이죠. 남보다 싸게. 그렇지만 이거는 남보다 대량으로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선점이 돼야 되고요. 또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 가성비는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대표님의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이 가성비로 승부를 하죠. 아니면 무슨 뷔페 같은 데도 그렇고 2, 3만 원대 뷔페를 하지만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 가격 대비해서 횟감도 충분하고 고기류도 많고 해서 그 가격에 비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별성을 둔다. 이게 가성비고요. 세 번째, 특별한 기능.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만의 특별한 숙성의 기능, 웻드라이징, 이런 특별한 숙성의 기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등급 소를 가지고도 우리는 특별한 숙성의 기술을 가지고 1등급에 대한 1등급 그 소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만의 특별한 불판이 있다거나 그래서 여기에다 구워 먹으면 훨씬 맛이 있다든가, 이런 특별한 기능을 차별성으로 두는 이런 것. 또 네 번째는요, 이제 품질, 전체적인 품질이에요. 제가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건 제가 경험해봤던 그 집 중에 광주에 가면 황솔촌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친구들 한번 데리고 갔더니 다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이 집의 그 차별성은 전체적인 품질인데요. 넓은 주차장, 또 압도적인 건물, 테이블 간의 간격도 넓고요. 돼지갈비도 굉장히 맛있어요. 특히나 나중에 나오는 후식 냉면 종류도 거의 냉면 전문점에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품질이고, 화장실에 가봐도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이 전체적인 서버들의 어떤 복장이라든가 접객 태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품질 면에서 아주 우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집의 차별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 차별성은 이제 명성에 기대는 건데요. 이거는 또 예를 들자면 대전에 성심당 있잖아요. 이 빵집은 중국적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게 튀김수부루라는 그 빵인데, 이 빵이 맛있죠 물론. 그렇지만 특별하게 엄청 맛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처음 이제 개업했을 때부터 빵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날 남은 빵은 다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책임까지 같이 해서 명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저가격, 가성비, 특별한 기능, 전체적인 품질, 명성, 요 5가지에 비추어서 우리가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차별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성비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특별한 기능이나 아니면 특별한 품질이나 명성에 의존하는 그런 차별성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의 4번째로 리뷰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다름을 보여줄 것인가, 요 3가지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사람들이 최초에 열광한다는 거죠. 우리 집이 처음이다, 이 최초. 두 번째는 독특함, 이 집만이, only, 이 집만이 갖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최고, 베스트다, 이 집이.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인식상의 차이라는 거죠. 앞에 기능적인 면이라면 이건 인식적인 면인데, 앞에 기능적인 면과 뒤에 이 인식적인 면이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하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름을 점검할 것인가. 이 책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 점검을 3D로 이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desirable. 끌린다는 거죠. 어떤, 이게 호감이 가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차별성이. 두 번째, distinctive. 이거는 독특한 것이냐,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durable.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또 독특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3D의 이 차별성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죠. 어떠한 성공적인 차별성도 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이 책 나음보다 다름을 읽은 걸 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체화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제가 주장할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심리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리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이 책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까지 4번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각 이제 기업과 이제 이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서 제가 지금 막 분주하게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각자 자기 나름마다 다 차별성은 있대요. 어떠한 곳이라도 차별성은 발명하는 게 아니고요, 발견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발견해서 각자의 차별성을 이 책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확립해서 철학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좀 너무 역량이 딸려서 이 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유도회로 한번 필터처럼 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음보다 다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